안녕하세요. 이 선생의 미술시장 인사이드 그 첫 번째 에피소드 유망 작가에 대한 관점 멋이 중원디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 선생을 소개해야 되겠죠. 네, 예술과 자본의 선순환 고리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맨션9의 이영선 대표이자 그 갤러리스트입니다. 저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고요. 경영을 전공을 했고 AI CPA로서 이제 한국과 해외에서 10년 정도 기업 소속의 경영 전략을 담당을 해왔고요. 맨션9은 2019년부터 시작이 됐고 이후에 문체부나 아니면 신세계백화점, 삼성증권 뭐 이런 다양한 곳에서 VIP 강연을 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도 미술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는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미술시장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맨션9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갤러리와 또 전시 기획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청년 작가를 이렇게 육성하는 매니지먼트인 아뜰리에 맨션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미술과 새로운 형태, 미술과 새로운 장르의 융합을 통해서 미술 향유의 대안을 제시하는 아트쇼, 컨템포러리 K 아트쇼도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 또 미술품 직거래 플랫폼인 딜링아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은 뭐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6년 동안 미술시장에서 뭐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해오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정답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참고하는 내용 정도로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유망 작가의 기준을 좀 살펴볼게요. 유망 작가의 기준이 뭐 과거랑 현재랑 같지 않냐, 틀리지 않냐, 다르지 않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정리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출신 학교 국내냐 해외냐 근데 국내라고 하더라도 일부 대학교 출신을 되게 선호했던 것 같고요. 성별은 남성 위주였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작가분들은 결혼 후 뭐 육아 그리고 가사를 여성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사회적 통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작가 활동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것들이 제 관점이고요. 장르는 평면 회화 위주였던 것 같아요. 뭐 입체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과거에는 평면 회화 위주의 뭐 유망 작가를 계속 뭐 기준을 설정을 해왔던 것 같고 언론 매체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사 뉴스에 나왔다 아니면 대형 신문사에 보도가 됐다 이런 것들이 뭐 또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또 유명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근데 과거라고 하면 유명 컬렉션이라고 하면 저는 한 분 딱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리움 미술관의 관장님이셨던 홍라희 여사님의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뭐 또 다른 후광 효과를 통해서 이 작가를 더 유명한 작가 또는 유망한 작가로 이렇게 뭐 결정하게 됐던 그런 기준들이었던 것 같고 또 국내외 미술대회 뭐 입상했던 내역들, 수상했던 내역들 이런 것들도 주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고 끝으로 이제 옥션 어떤 작가의 작품이 경매소에서 출품이 돼서 뭐 경매 기록을 갖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애프터랑 비포의 차이는 저는 뭐 작가의 정보를 뭐 어느 채널을 통해서 유입할 수 있는지 획득할 수 있는지를 뭐 때문에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작가의 정보를 갖기 위해서는 소수의 채널을 통해서만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고 요즘은 뭐 SNS든 뭐 온라인 플랫폼, 뭐 포털 사이트부터 해서 다양한 매거진들까지 그런 걸 통해서 작가의 정보를 뭐 얻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또 최근에 챗 GPT로만 보더라도 뭐 어떤 작가에 대한 뭐 소개를 하자면 뭐 알려줘 이영선 작가 궁금해라고 하면 또 쫙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는 것도 나왔으니까 그러다 보니 애프터를 바라봤을 때 첫 번째 창의성 독창적인 재료나 기법이나 표현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뭐 전문성 재료, 기법에 대한 연구가 잘 되어 있는지 요즘은 잘 보시면 뭐 사실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재료에 대한 기법에 대한 연구가 잘 되어 있는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재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작가가 사용하는 재료의 뭐 그런 내용들도 모른다면 사실 컬렉터 또는 갤러리스트 입장에서는 이 작가를 신뢰하기가 어렵죠. 또 시대성, 동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이야기로서 스토리로서 담고 있는지 아니면 표현으로서 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적극성, 이 작가가 정말 지속적으로 전시 활동을 하는지, 뭐 장르는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평면 있는 입체냐 다장르로 좀 달라진 것 같고, 뭐 건강 그리고 체력적으로 이 작가가 뭐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또 대중성까지 인지도나 스타성을 갖고 있는지, 또 아트 콜라보, 또 지적 재산권의 활용성, 이 작가의 작품의 이미지가 뭐 추후에 다양한 기업들과 브랜드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지, 또 뭐 또 똑같이 과거랑 동일하게 유명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 전시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예전에는 뭐 국내 대형 전시 이런 거였지만 뭐 해외 전시, 해외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되게 주요해진 것 같고요. 또 아까 좀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서 유명 컬렉션, 요즘의 유명 컬렉션 누굴까요? 어떤 사람의 컬렉션으로 들어가면 좋게 생각할까요? 저는 한 분을 딱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BTS의 RM이라고 생각합니다. RM의 컬렉션에 소장이 된다면, 뭐, 이 작가는 하루아침에 뭐 팔자가 바뀐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뭐, 인플루언서죠. 또 끝으로는 이제 기질,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 소통 능력이나 태도, 이런 것들까지 사실 좀 다양한 내용들이 기준으로 돼서 이 작가가 유망 작가인지를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자, 조금만 더 들여다 볼게요. 작가 및 작품 캐스팅 기준. 제가 뭐 내용을 보시면 갤러리스트와 그리고 컬렉터를 이제 나눠놨어요. 갤러리스트는 좀 더 많은 내용을 볼 거고,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창의성은 우선 사실 독창적인 재료인지 기법인지 표현인지는 아무나 알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뭐 이 작가의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전문성이죠. 사실 컬렉터 입장에서 이 작가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까지 보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재료나 기법에 대한 연구를 얼마만큼 했는지는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갤러리스트가 좀 더 많이 챙기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직관적인 매력도, 딱 봤을 때 예뻐, 마음에 들어, 이런 부분들은 갤러리스트보다는 컬렉터들 입장에서 이제 취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좀 기준이 될 것 같고, 시대성은 아까 뭐 미술사적인 의미를, 결국에는 현재 말고 이제 미래를 내다볼 때 미술사적인 의미로서 이 작가가 시대성을 담고 있는지, 이 부분은 갤러리스트들도 그렇고 컬렉터들도 관심이 있고, 또 작가 호기심인데요. 이거는 작품 또는 포트폴리오를 보고 작가의 스토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작가에 대한 호기심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양쪽 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시장성은 향후에, 지금 말고 향후에 작품의 시장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인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갤러리스트, 컬렉터 관심이 다 있고, 발전 가능성, 또 지금보다는 미래, 향후에 또 작품성에 더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발전 가능성이라는 기준과 항목으로 이 작가를 뭐 유망한 작가인지 캐스팅을 하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또 성실성은 사실 꾸준히 이제 뭐 작업을 하는지 몰두하는 정도인데, 이거는 뭐 컬렉터가 관심 있더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갤러리스트가 아무래도 작가와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 또 작업 적극성, 결국에는 실험적인 연구나 이런 기반을 통해서 발전 가능성이 근거가 되는 거, 진짜 발전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실험을 하고 태도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도 갤러리스트들이 볼 거고요. 또 대중성은 작가의 프로모션 능력,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서, 예를 들면 대중성을 갤러리스트들이 많이 챙긴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저는 직접적으로 이 작가가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경우에는 판매는 두 번째 치더라도 관객 수랑 또 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되게 갤러리스트의 입장에 중요하게 뭐 캐스팅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소통 능력은
작가 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수 있는지. 결국엔 작가님들이 창작 활동은 혼자 하더라도 이제 전시 활동은 뭐 큐레이터, 갤러리스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도 이제 캐스팅 기준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1의 마지막 이제 소개인데요. 이제 작가 정보 파악하는 채널. 그러면 작가님들의 정보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뭐 소속 활동을 하는 갤러리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작가님한테 직접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담기는 내용 중에는 작가 노트를 통해서 작가의 스토리 당연히 파악해야 되고, 작품의 캡션이나 이런 것들 내용들을 통해서 재료나 기법을 확인하고요. 또 CV를 통해서 일단 전시 활동은 어떻고, 이렇게 일부는 어떤 소장처가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SNS 중요합니다. 작가 인스타그램은요, 최근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뭐 채널이에요. 이 작가님이 꾸준히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채널이라서 되게 좋은 유용한 채널이고, 전시 활동이죠. 아무래도 작품은 대면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온라인 상으로 보는 뭐 혹은 포트폴리오는 PDF라는 형태의 전자 파일을 통해서 보는 건데, 사실은 작품은 미술품은 직접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전, 단체전이 있을 거고 또 아트페어가 있겠죠. 또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을 그 전자매체를 통해서 보는 이미지와 실제 작품의 이미지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뭐 접점일 수도 있고요. 또 작가가 있으면 뭐 Q&A를 해서 재료나 기법을 통한 뭐 특이점을 좀 확인할 수 있고, 뭐 또 큐레이터를 통해서 뭐 작가의 시대성과 독창성을 확인합니다. 되게 많은 관객분들은 갤러리스트들과 소통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갤러리를 지키고 있는, 뭐 전시장을 지키고 있는 뭐 큐레이터랑 소통을 많이 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다양한 Q&A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갤러리스트를 통한 작가의 태도, 아트 콜라보, 타장르 연구에 대한 확인인데, 이 부분은 갤러리스트랑 큐레이터랑 유사하지만 조금 더 갤러리스트가 작가랑 조금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놨고요. 또 개인전이나 이런 전시를 가보면 전시 서문 또는 이제 평론 형태로 작가의 시대성이나 스토리들 또는 독창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번 첫 번째 에피소드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결국에는 이 작가를 대면하는 첫 번째 스텝과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이 나눠진다면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SNS, 전시란 말이에요. 그럼 작가님들이 어떤 걸 주요하게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내용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나아가서 아티스트들의 마케팅 이런 내용들을 담아볼게요. 꼭 관심 가져주시고요. 열심히 알려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꼭 설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